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예따 책방입니다. 네, 어느새 예따 책방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이 100일 날인데요. 대기일 중에 거의 80일 가까이를 책방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져서, 휴관이 이제 끝났는데, 구청에서 또 공문을 안 내려보내줬대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문을 정식으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레몬으로 돈 버는 방법. 하나, 2권도 있어요. 둘.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좋긴 했는데, 갑자기 왜 돈 버는 법? 어린이가 배우는 경제 개념과 시장 경제 원리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경제 책인데요. 어느 날 이제 한 선생님이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읽을 만한 경제책, 돈 관련한 책, 그런 책 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막 예전에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고 이런 책들은 너무 많은데, 그냥 너무 많이 갖는 것, 이렇게 정말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쪽에 많이 꽂혀있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서, 이런 책이 과연 건강한 건가? 이런 거 애들한테 자꾸 읽혀서 부자가 돼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따금씩 하는데, 물론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부자가 될 때 내가 뭔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임금을 받고 하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들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돈이 많으면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맨 처음에 생각나는 건 편하게 놀고 먹고 여행이나 좀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 달, 두 달 똑같이 이렇게 그냥 소비만 하는 인간으로 존재를 하면 그게 뭐지? 그게 좋은 건가? 뭔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어쨌든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일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건강하고, 그것이 노동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알맹이들이 빠지고, 요즘엔 줄이니 주식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줄이니 하면 이제 주식해서 돈 버는 법,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참 돈을 많이 벌고 싶긴 한데 저 방식은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이제 머리들이 복잡한데, 이 책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외국 작가가 썼어요. 루이스 암스트롱이라는 외국 작가가 쓰고, 빌바소라는 그 그림 작가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그림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라고 얘기할 때 사회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배우진 않지 않았나? 이렇게 아주 급진적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플레이션과 불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가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지원을 통해서 다시 경기를 부양해내고, 이런 고리들을 쭉 설명해내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잘 배우면 참 좋겠다. 우리가 뭔가가 경제가 떨어질 때 대기업에 기업들을 살려야 해.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같이 잘 살려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국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해서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되게 단순해요. 정말 이 나라 애들은 레모네이드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가지고 이제 경제
레모네이드를 설명을 하는 책인데, 이것은 레몬이야. 레몬을 짜서 즙을 낸 다음 거기에 물과 설탕을 섞으면 레모네이드가 되지 하면서 이 친구가 레모네이드를 파는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레몬, 물, 설탕을 원료라고 하고, 난 이걸 가지고 2,500원을 받겠어. 그러면 그건 가격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사람한테 팔면, 한 명 한 명의 어떤 고객한테 팔면 소매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다른 가게에다가 팔면 도매고, 뭐 이런 거부터 찬찬히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2,500원 어떤 사람들이, 그거 너무 비싸, 2,000원만 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돼서 혼자서는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친구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노동자가 되고 나는 경영자가 돼. 그리고 그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이제 돈을 주면 그걸 임금이라고 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돈도 조금 주면, 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노동쟁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알리는 것을 파업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파업하면 그냥 막 사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모모를 볼모로 삼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되게 비판적인데, 이거는 당연히 자기가 뭔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그냥 툭 설명하고 있어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시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내 가게에서 레모네이드를 사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불매운동이지 하면서, 우리는 막 불매운동 한다 그러면 막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네 마네 막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그런데 근데 이렇게 배워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임금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파업이라는 어떤 정당한, 아까 노동 3권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요구안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되면, 중재가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경영주가 내가 이제 거부를 하면 이제 무산이 되고 결렬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몬즙을 짜는 이제 기계를 사들이면 이제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그 친구는, 노동자였던 친구는 이제 실업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근데 그 친구가 나가서 옆에 가가지고 레모네이드 가게를 또 차렸어. 경쟁 상대가 되고, 막 이런 이제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나는 2,500원에 팔았는데 이 친구는 막 1,900원에 레모네이드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격 경쟁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너무 이제 그럼 난 1,700원, 난 1,500원 하면 이제 이렇게 원래 원가보다 이제 낮아지는 그런 출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둘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합병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들인 돈보다 많은 것들을 남겼으면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나는 휴가도 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1편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2편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풍부해진다고 할까요? 이제 여기서는 레몬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짠짠짠 나타나요. 이제 어떤 뭐 피위라는 친구는 자동차 닦는 일을 해. 샌드는 잔디를 깎고, 다이애는 계집을 만들어 팔아. 조니는 내 레모네이드 가게에서 일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편은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주변 환경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 갑자기 레몬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레몬을 얻는 게, 원료인 레몬을 얻는 게 어려워졌어. 그러면 레몬 값이 비싸지고, 그러면 레모네이드 값이 올라가고, 그걸 사 먹으려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어떤 경제 상황들이 막 나오고, 근데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더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많아. 막 이렇게
많고, 그러면 이제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임금은 낮아지는데, 물건값은 이제 비싸지면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막 이런 이야기들. 그렇다고 막 더 전보다 막 레모네이드를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거나 이런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이럴 때 이제 국가는 이제 물가를 동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뭐 임금도 동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원료인 레몬값은 이제 치솟아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막 가격을 막 2,500원에 했던 걸 막 3,000원, 4,000원, 5,000원 막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딱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일하던 이제 친구, 이 노동자는 이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냥 할게. 너한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되고, 그러면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자기는 이제 점포 정리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네, 작은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는 이제 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제 되게 어두워지는데 그게 불황이라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럴 때 어른들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지를 이제 고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이제 푸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면 아이들 그 돈으로 레모네이드 사 먹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실업급여.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너무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작은 기업들에 막 이렇게 이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떤 소비가 다시 또 이제 정말 필수적인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뭐 잘 되면 다시 이제 경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다시 막 레모네이드가 호황을 누리는 뭐 이런 이제 일련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데,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기도 한데, 우리가 되게 파업 노동자 막 이런 막 실업급여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되게 부정적인 어떤 눈들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들이 좀 많지 않나. 근데 그런 편견들을 이제 쭉 그냥 그 편견 없이 경제를 그냥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은이 소개를 안 했네요. 이 책하고 이제 그 인터넷에 저자 소개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이 책에 일단 이제 나와 있는 글쓴이 루이스 암스트롱에 대한 이제 소개는 이래요. 광고 일을 하면서 서평이나 잡지 기사를 쓰고 그림도 그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작가다. 레몬으로 돈 버는 법 1, 2, 우당탕쿵 쾅쿵 소리의 비밀에 뒤이어내놓은 작품으로 그녀의 쌍둥이 두 아들 알렉시아 노아를 위해 썼다. 현재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린의 빌 바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신문 뉴욕타임즈, 미국의 남성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 미국의 어린이 잡지 세사미 스트리트 매거진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근데 뭔가 약간 친숙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뉴욕타임즈를 본 건 아닌데 왜 친숙하지? 아내 마리와 3명의 자녀들인 빌리, 제임스, 마리 모두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신기하죠? 현재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으며 취미생활로 정원의 동물들과 새들을 관찰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루이스 암스트롱에 대한 설명은 이래요. 1937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2008년 작고하기까지 평생을 강고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살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세계 각국이 너나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에 휩쓸렸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녀가 나고 자란 뉴욕 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어린 루이스는 포탄에서 안전했던 집안에서 또 다른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 근친을 통한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것. 그러나 그녀는 용감했다. 가정 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 아빠에게 굿나잇 키스를 이라는 책을 펴내어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후 그녀는 미국 각 지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을 돌며 수차례 강연을 함으로써 은폐된 가정 내 아동 성폭행을 개인적인 심리치료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의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뭐 이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개글 보면서 꼭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폭행을 주제로 다른 책들을 꾸준히 펴냈으며 사회적인 주제로 어린이들이 맞닥뜨리는 공경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여 아이들의 삶을 돕는 책들을 주로 펴냈다. 번역 소개된 책으로는 내 몸으로 돈 버는 법이 있다. 이 주요한 책들 보다 이 책이 먼저 어떻게 출간이 된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도 좀 이제 막 보려고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는 책이 몇 권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책이지만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돈 버는 법이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그냥 맥락 없이 그냥 돈만 막. 근데 그 돈이라는 건 어쨌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누군가의 주머니가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인 경우보다는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내서 막 이렇게 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회 조건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터부시하거나 너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이렇게 잘 말하지 않는 용어들, 노동자, 파업방, 노동쟁이,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이거 추천해드렸는데 그 선생님한테 잘 읽으셨느냐고는 아직 못 여쭤봤어요. 네, 이건 원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이제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번역되고 이제 추천된 그런 책이어서 저희 아이가 사실은 도서관에서 재밌는 책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가져와서 보게 됐던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봤는데, 근데 그 집 아이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서 좀 어렵고 낯설고, 이제 보통 이제 아이하고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서 이제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부탁했는데 좀 아이한테 조금 낯설고 너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미안하지만 곧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또 필요한 책이기도 할 테니까 잘 추천했기를 바라요. 네, 안녕.